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점심은 잘 안 먹는데요. 이제 수요일에는 저희 회사 직원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이제 과 돌아가는 일도 이렇게 듣고 하느라고 점심을 먹는데요. 매일 이제 점심 드시는 분들은 오늘은 뭐 먹지? 이게 아마 큰 고민이실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 어, 아무거나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뭐 일부러 안 먹는 건 아닌데요. 이제 저는 같이 먹을 사람이 있으면 먹고,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안 먹는 그런 편인데, 예, 이제 혼자서는 밥을 잘 못 먹겠더라고요. 오랜만에 점심을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 역시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1편 온열 치료의 역사와 기원은 이제 넘어갔고요. 온열 치료의 용어 정립과 학회, 이거 알아봤고, 예, 온열 치료의 현재 위치, 이거 어저께 이제 그 NCI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까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온열 치료를 위한 검증된 주요 기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상만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기계를 수입하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기기에 관심이 많으실 테고요. 또 완전 기기 전문가십니다. 온열 치료라는 게 기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칼럼, 온열 치료의 역사적 기원에서 밝힌 바 있듯 20세기에 들어 열의 생물학적, 면역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들이 속속 출판되며 인체에 적용 가능한 온열 치료 기기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 2차 세계대전 시기를 기준으로 온열 치료 기기 개발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출시가 보고된 경우는 1960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뭐 얼마 안 된 거죠. 65년 정도 역사되는 건가요? 독일 의사 마틴 헤켈 박사, 닥터 마킨 헤켈은 온수욕의 대안으로 근적외선을 사용한 최초의 전신 온열요법 장비를 개발하였다. WBH 전신 온열요법입니다. 홀 바디 하이퍼더미아라는 뜻이고요. 그전에는 이제 온수욕,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저도 이제 온천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이제 근적외선을 사용한 이게 최초의 전신 온열요법이었답니다. 출시 후 1965년 헤켈 박사의 동료인 만프레드 본 아덴네는 인체 내 온도를 경도, 그러면 마일드 홀바디 하이퍼더미아 38.5도까지이고요. 중강도, 저는 이제 피버 레인지 홀바디 하이퍼더미아라고 되어 있고 38.5도에서 40.5도. 피버라는 게 이제 우리 열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및 극도, 익스트림, 요즘에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어서 많이 아시는 단어죠. 익스트림 홀 바디 하이퍼더미아 40.5도에서 42.8도까지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가온할 수 있는 전신 온열 다단계 치료. 전신 온열 다단계는 또 무슨 뜻일까요? 시스테믹 홀 바디 하이퍼더미아라고 되어 있고, 이 안에는 다단계라는 말은 없는데 이게 아마 어떤 순차적으로 온도를 올린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념의 기기를 개발하였다. 체계적으로 가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이들 장비의 첫 시작은 특수 투챔버로 구조의 수도관이 연결된 수조를 사용하였으나 후일 물로 여과한 근적외선 방식 위라 WIRA를 적용하여 그 명칭 동안 위라 WHB 장비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홀바디의 하이퍼더미아 장비 모습이고요. 위라는 이제 뒤에 나올 테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독일 의사 클라우스 엘 슈미트는 이렇게 개발된 홀바디 하이퍼더미아를 통해 다양한 임상을 수행하며 1975년에 감염, 알레르기 및 류머티즘 질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은 아니네요. 감염, 알레르기 및 류머티즘 질환 등의 홀바디 하이퍼더미아의 치료 적용에 포괄적인 무동 검토가 포함된 온열 치료 및 발열, 하이퍼더미 운트 피베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였다. 피버의 독일어가 피베른가봐요. 최초 개발 이후 50년 이상 전신 온열요법은 인체의 다양한 질병, 일반의학, 류머티즘학, 정형 스포츠의학, 이비인후과, 피부과학, 소아과학, 신생아학, 통증치료 및 종양학,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종양학에 쓰고 있는데 그때는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여 수많은 연구 결과를 쌓으며 임상에서 필수적인 요법이 되었다. 특히 면역학 및 종양학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제일 큰 규모의 독일의 베를린,
샤리떼 대학병원을 비롯한 유럽의 다수의 대학병원 및 미국의 로스웰 파크, 텍사스 대학, 애리조나 대학 등에서 전신 온열 치료기, 홀바디 하이퍼더미아죠. 헤켈이라는 회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헤켈의 HT1000, 아마 헤켈 하이퍼더미아 붙여서 HT인 것 같고요. 1000 모델부터 HT2000 및 최신 위라 기술이 탑재된 HT3000 장비를 통한 임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도 유럽 및 미국에서 전향적인 임상 2상과 3상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헤켈에서 나오는 거는 HT 1000, 2000, 3000 이런 시리즈고, 3000에는 위라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위라 기술은 유방암, 피부암 등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자리 잡은 표재성 암 치료를 위한 TWH 1500이라는 모델이 개발되어 최근 10년 이상 독성 및 안전성 시험을 거치고 현재 유럽 여러 대학에서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미 있는 결과들이 학회 및 저널을 통해 출판되고 있다. 그래서 TH 시리즈가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TWH, 이게 1500이라는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재성이라는 게 피부에서 가깝다 그런 뜻이고요. 피부암이나 유방암 이런 거를 치료하는 것 같고요. 이제 종양학에서 온열요법에 대한 관심은 전신 가운, 홀바디 하이퍼더미아죠. 점점 더 국소 부위 적용에 집중하면서 1976년, 국소는 1976년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의사인 해리 레빈 박사는 비동기 방식의 13.56MHz 반송파를 이용한, 상당히 용어가 어려운데요. 하다 보면 뒤에 가서 알게 되겠죠.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 기기는 이탈리아 파올로 폰티키아 교수가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성경책에 이렇게 무슨 창세기 같은 그런 얘기인데요.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계속 개발을 하는 단계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레빈의 장비를, 레빈이란 분이 이분이죠. 해리 레빈. 1976년도에 비동기 방식의 13.56MHz 반송파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 치료기를 최초로 개발하신 분, 그 장비를 유지 보수했던 이탈리아 아르메토 롤란도라는 또 새로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DUERSRL 회사를 창업했답니다. 1984년, 그러니까 76년부터 해서 8년 후네요. 자동 동기화 방식을 적용한 장비를 개발하였다. 여기는 자동 동기화 방식이고요. 아까는 비동기 방식. 동기가 있고 비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비의 첫 이름은 테라썸이네요. 테라썸. 썸은 이제 그 열을 말하는 것 같고요. 테라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며 곧 싱크로텀이라고 되어 있네요. 테라썸, 싱크로텀. 싱크로라는 게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딱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아마 동기화가 싱크로일 텐데요. 아마 동기화 방식이라서 싱크로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라고 공식 명명했다. 그래서 테라텀, 싱크로톰은 다 이탈리아의 아르메토 롤란도가 이렇게 만든 방식이고요. 롤란도는 이 장비에 피부 보호를 위한 쿨링 시스템을 탑재하고, 피부에 열이 안 가게 이제 시원하게 하는 건가 봐요. 인체에 적용되는 전극을 변형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여, 이제 전극의 모양이 디포머블, 고정된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비로소 임상에서 환자에 적용하기에 용이한 장비가 되었다. 그래서 그전 장비는 아마 환자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기기는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3.56MHz 반송파 신호를 가진 자동 동기화 고주파 온열 치료기 장비들의 원조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13.56MHz,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제 반송파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자동 동기화, 이 세 가지가 뭔가 그 핵심 키워드 같고요. 고주파 온열 치료기는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이 장비를 유럽 임상에 최초로 사용한 의사가 바로 독일 비오메드 클리닉 암 전문병원 설립자인 하거 박사다. 하거 박사 이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 기기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임상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현재까지도 여러 적응증에 맞는 다양한 온열 치료 기기를 수십 대 운영 중인 온열 치료의 중심 병원이다. 독일의 비오메드 클리닉, 이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기 모습, 뭐 이렇게 전기 장비 같은 게 있고 사람이 누워 있고 뭐 그러네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안 받아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도 이제 13.56MHz, 이 헤르츠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후 프랑스에서는 세 개의 전국이 있는 브루커사의 온코케어, 온코라는 게 암이고 케어는 케어해주는 거라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고, 또 다른 정전 용량 방식, 이건 또 다른 방식이네요. 정전 용량 방식 13.56MHz는 마찬가지고요. ODAM사의 야스민 장비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이제 프랑스 거고요. 또한 러시아도 고주파 온열 치료기기를 개발하여 러시아 자국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러시아랑 이제 다른 나라는 서로 교류가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비례하여 당시 일본에서도 야마모토사와 옴룬사 등이 고주파 기기들을 개발하였으며 여기는 8MHz 주파수를 가졌다고 되어 있네요. 약간 13.56인데 많이 떨어진 거죠. 서모트론, 서모가 이제 열이라서 서모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서모트론 RF는 아직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용하며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처음엔 이태리에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프랑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들고 일본이 만들고요. 이제 미국이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미국의 클리니썸 장비, 클리니칼에서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썸은 열이고요. 장비와 서모트론은 당시 서모트론은 아까 일본 거죠. 당시 국내 대학 병원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서모트론과 동일한 국산 장비도 출시 및 사용된 바 있으나 서모트론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모트론만 남았다네요. 8MHz짜리. 유럽도 이탈리아에서 자동 동기화 장비가 개발되면서 레빈 박사가 속한 노스웨일즈의 회사는 곧 문을 닫았다.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프랑스의 브루커도 곧 장비 제작을 중단하게 되었다. 여기 이제 역사가 쭉 나오네요. 1976년도에 레빈 박사가 이걸 만들었고, 테라썸이란 게 1984년도, 테라썸이 어디죠? 예, 여기네요. 레빈의 장비를 유지 보수하던 이분이 만든 게 테라썸, 싱크로텀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85년이 되면 온코케어, 프랑스죠. 온코케어. 싱크로톰은 이제 테라텀이 이름이 바뀐 거고,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헝가리 회사 온코텀 리미티드 창업주는 안다스 사즈라는 분이고요. 독일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는 150W 출력. 처음으로 출력이란 말이 나왔네요. 예, 처음에 만든 건 150W랍니다. 13.56MHz 고주파 기기를 제작하였으며 이제 헝가리에서 나온 게 온코텀이네요. 독일 의사 닥터 프리드리히 다우베스의 성 게오르그 클리닉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헝가리가 만들고 독일에서 썼다는 거고요. 150W의 13.56MHz 고주파 기기. 국소부의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 이탈리아, 독일 및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임상에서 암치료에 활용하면서 각국은 온열 치료에 관심 있는 의사 및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면서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학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제 학회, 뭐 유럽 학회, 세계 학회, 뭐 아시아 학회 이런 것들은 어저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주요 나라가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온코썸사 장비? 온코썸사는 어딘가요? 예, 헝가리 회사네요. 헝가리가 독일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온코썸사 장비가 모델명이 EHY2000입니다. 주로 사용하던 독일의 임상 의사들은 신부 가온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신부 가온이라는 게 몸에 깊숙한 곳에다가 열을 주는 거 말하는 거죠. 헝가리 온코썸사의 장비의 부족한 출력 강화, 150 아까 와트라 그랬죠. 출력을 좀 높이고 다양한 장비 개선 사항을 요구하게 되었지만 단영이 쉽지 않았다. 헝가리에서는 지금 모델도 잘 팔리는데 뭐 자꾸 바꿔달라 그러니까 얘기를 안 들은 건가 봐요. 결국 독일 온열 종양 학회를 중심으로 독일 기술로 직접 장비를 개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2003년 장비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 600W, 약간 150이었는데 고출력을 가진 셀시우스, 모델은 셀시우스 TCS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시하였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헝가리에서 만들어준 장비로 독일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의사들의 요구를 잘 안 들어주니까 독일에서 직접 셀시우스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온코썸이 있고 셀시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는 이미 2005년 하거 박사의 도움으로 이탈리아 싱크로썸, 헝가리의 온코썸, 독일의 셀시우스, 이게 이제 3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 싱크로썸, 헝가리의 온코썸, 독일의 셀시우스 고주파 온열 치료기뿐 아니라
위라 특허 기술이 적용된 독일 하이드로선 표재성 암치료기 및 핵혈 전신 온열 치료기 등 제조사 대표들을 만났고, 필자는 이들 제조사들과 독점 공급권 계약을 맺고 온열 치료를 위한 제품군을 전부 구성하게 되었다. 예, 대단하시죠? 이 컬럼에서 최초 언급하는 바 2005년 필자는 이미 헝가리 온코썸사와 한국 독점 공급 계약서를 온코썸사로부터 수신하였으나 당시 독일 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계약하지 않았었음을 밝힌다. 예, 왜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일에서도 셀시우스를 만드니까 헝가리하고는 계약하지 말라고 아마 조언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싱크로썸 장비의 창업자인 롤란도 대표, 아까 유지보수하시던 그분이죠, 사망하였고 회사는 쇠퇴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안 만드는 것 같고요. 이 장비 개발자인 자카크니니 씨는 이탈리아 의사와 함께 안드로메딕사를 또 설립했군요. 그러니까 온코썸, 싱크로썸 만들던 회사에서 안드로메딕사를 이제 설립을 했고, 싱크로썸 장비의 최신 기술들을 탑재한 컴팩트한 장비를 설계 제작하였고, 한쪽 전극에만 고주파를 발사하는 방식이 아닌,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쪽 전극에서만 고주파를 발사했나봐요. 양 전극 모두 고주파를 발사할 수 있으면서도 인체를 쉽게 감싸는 유연한 플렉서블 전극을 고안하여 특허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한쪽에만 전극이 나와서 고주파가 나왔는데,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에서 고주파를 발사할 수 있고, 또 전극도 몸이 이렇게 구불구불 하니까 그걸 감쌀 수 있는 플렉서블한 전극을 만들어서 특허를 받았답니다. 이 장비가 2013년, 이제 10년 전이네요. 이탈리아에서 출시된 600W 고출력이면서 하이딥, 그래서 600Wm이 600WM 장비랍니다. 600W이고 양쪽에서 되는 그 이름이 하이딥이라네요. 네, 아무래도 전극이 양쪽에 있으면 한쪽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원리는 잘 모르지만요.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내장된 프로토콜에 의해 균질한 열 확산과 고주파와 장기별 맞춤 주파수가 강력한 펄스파로 치밀한 전자기의 장을 만들어 열 흡수율을 높이고 열 내성은 감소시키는 데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는 심부에서부터 느껴지는 기분 좋은 열감과 가장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말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아무튼 이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이 장비는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개발한 600W 고출력의 파워를 가진 하이딥 600WM 장비를 말하는 거고요. 내장된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고, 열 확산이 이제 균질하게 된다는 거고요. 고주파는 기본적으로 넣어주면서 장기별 맞춤 주파수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이면 간, 신장이면 신장, 이렇게 장기별로 맞춤 주파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강력한 펄스파로 치밀한 전기자기장을 만들어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고주파하고 맞춤 주파수가 같이 들어가면서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열은 많이 장기에 흡수되면서 열 내성은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열에 이렇게 저항하는 거는 감소시켜서 치료 효과가 더 좋다는 거겠죠. 이제 기분이 좋고 아주 좋다. 아마 이게 가장 최신에 나온 가장 좋은 장비인 것 같습니다. 하이딥 600WM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온열 치료를 의학용어로 하이퍼더미아라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온코썸사는 그들의 장비로 온열 치료하는 것을 하이퍼더미아라고 하지 않고 온코서미아, 온코썸하고 하이퍼더미아를 합친 거죠. 온코썸이 자기네 회사 제품이니까 그렇게 붙인 거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 및 유럽의 온열 전문가들은 매년 학교에서 공식 용어인 하이퍼서미아를 쓸 것을 온코썸사에 권고해 오고 있지만, 해당 회사는 현재까지도 온코서미아라는 명칭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종의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온코썸사는 어디죠? 예, 헝가리 온코썸사가 온코서미아라고 한답니다. 독일학회 및 유럽 온열 종양학회 ESHO, 미국의 열학회는 2004년 일본 오사카에서 온열 종양 전문가 국제회의를 열고 장비에 대한 모든 기준을 정하고 지침을 확정하였으며, 이거는 그저께 얘기한 것 같고요. 이는 2008년 3월 하이퍼더미아 국제저널에 기재하였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후 국제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준에 충족하는 장비는 컨벤셔널 하이퍼더미아라고 칭하고, 자기들이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충족하는 장비를 컨벤셔널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13.56MHz, 13.56,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신호로 심부 가온이 가능한 고출력, 600W가 고출력인가 봅니다. 장비군으로 이탈리아 하이딥 600WM, 싱크로썸,
예, 그러니까 150인 줄 알았는데 이게 600. 그리고 독일 셀시우스 TCS가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컨벤셔널 하이퍼더미아라는 정식 장비에 들어가는 거는 예, 그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 하이딥 600 WM이고 예, 싱크로섬도 이탈리아 거죠. 그리고 독일의 셀시우스 TCS 아까 이제 600MHz 600W라고 아까 했던 것 같아요. 정통 온열 치료 전문가들은 150W 출력을 가진 EHY 2000과 같은 이제 온코서미아 대표 장비죠. 근데 이게 150W라서 아까 600으로 올려달라고 독일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헝가리 장비죠. 컨벤셔널 하이퍼더미아 그룹과 구분하여 METH 모듈레이티드 일렉트로 하이퍼더미아라고 칭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다음 기회에 다룰 예정이다. 그래서 먼저 헝가리에서 나온 EHY 2000이란 거는 이제 좀 출력이 낮아서 컨벤셔널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듈레이티드 좀 변조됐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정확히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보면 이제 로컬 익스터널이 있고 로컬 인베이시브 이런 기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베이시브라는 건 침습적이라는 거거든요. 코로 이렇게 뭐 관을 넣어서 이 안쪽에다 해놓은 것 같고, 인터스티셜이란 게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가지고 여기다 열을 주는 것 같죠. 여기 바늘 모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컬 익스터널은 바깥쪽에서 뭘 주는데, 레디어티브라는 건 이렇게 방사를 시켜주는 거. 이렇게 전극이 있고 여기서 뭐 고주파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그 열이 보이는 그런 방식이고요. 커패시티브는 이제 전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극을 놓고 이쪽 전극으로 이렇게 쏘는 것 같아요. 이게 양쪽으로 나오는 게 아까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죠? 하이딥 600. 예, 딥 가운데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고, 슈퍼피셜은 이제 피부나 유방 같은 표재성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화살표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래서 이게 갔다가 와서 이게 반송파인가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예,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퍼퓨전이라는 건 이제 뜨거운 물 담그는 거죠. 예, 익스트라 코포리아 서큘레이션 도와주는 거고, 홀바디는 전체에 쬐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요. 물론 지금까지 언급한 고주파 장비는 13.56MHz 신호를 가진 정전 용량 방식, 커패시티브 또는 콘덴서의 장비를 말한다. 더 높은 주파수를 탑재한 BSD 2000이나 마이크로웨이브파를 가진 장비들에 대해서는 장비의 작동 원리가 다르므로 다른 주제를 다룰 때 언급하겠다. 네, 주파수가 다르거나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장비는 빼고 주로 13.56MHz 신호를 가진 것만 이제 설명했다는 거고요. 또한 필자의 칼럼에서는 EHY 2000 장비, 이게 이제 온코서미아에서 만든 그 헝가리기죠. 거의 동일한 국산 장비에 대해서는 국제 온열 치료 전문가 그룹에서 정한 기준 충족 여부 및 임상 결과가 없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기서 0.46MHz 신호를 가진 또 다른 국산 장비군은 본 칼럼에서 예외 없이 제외한다. 아까 13.56이라고 했는데 0.46이면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장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칼럼에서 빼고, 또 150W짜리 출력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13.56MHz 단파 주파수가 어떻게 온열 치료를 위한 최적의 주파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소재로 별도로 다루겠다. 다음에요. 유럽의 의료기기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 앞으로 제조사는 매번 암 종별 음상 자료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시해야 제조권을 연장할 수 있다. 예. 한번 허가됐다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암종별로 임상 자료를 내야 제조권을 연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조해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독일 셀시우스 장비 판매사가 파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셀시우스 만든 곳은 파산했답니다. 예. 온열 치료 전문가 그룹의 장비 충족 지침뿐 아니라 유럽의 의료 장비 인증 기준은 제조사가 스스로 품질 수준을 관리하는 제도 CEMDD에서 법규 수준으로 강화된 제도 CEMDR로 바뀌었기에 제조사들은 바짝 긴장해야 할 처지이다. 참고로 이탈리아 하이딥 600WM 고주파 온열 암치료 장비는 2023년 6월 까다롭게 강화된 CEMDR 인증을 최초로 받았다. 이제 유럽은 상당히 품질 인증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아마 이탈리아 하이딥 600WM 제일 이게 좋은 장비 같은데 처음으로 CEMDR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식약처는 이미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주파 온열 치료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술 문서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좀 유럽에 비해서는 인증 기준이 헐렁한 것 같습니다. 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식약처 원래 까다로운데 이쪽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검증은 결국 의사 또는 환자의 몫이다. 그러나 만약 고주파가 아닌 다른 물리적 여론에 의해서 인체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면 허가받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 예전에 아마 1990년도에 처음 허가를 내줄 때 고주파 온열에 대해서는 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게 고주파가 나오고 열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쉽게 허가를 내주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열을 올리려 그러면 예, 식약처가 잘 허가를 안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떤 의료기계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사하고 의사들, 환자 이렇게 다 합쳐서 좋은 임상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번 칼럼은 온열 치료를 위한 장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신 온열 치료와 국소 부위 고주파 온열 치료는 동일한 열 치료이지만 인체에서 사뭇 다르게 반응하며 효과를 나타낸다. 다음 칼럼에서는 온열 치료의 작용 기전, 적용 형태에 대해 전하도록 하겠다. 네, 오늘은 이제 칼럼을 쭉 읽는데 아직 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모르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처음 읽는 거니까요.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잘 체크했다가 다음에 강상만 대표님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되면 다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